레벨 3 문제고요. 이렇게 책상 있어. 이렇게 줄인 거죠. 마찰이 없는 면에 2kg짜리 A라는 물체 올려놓고요. B라고 하는 물체는 그 정도로 대목리로 매달려 놔요. 손으로 받치고 있다가 서서히 손을 치웁니다. 어떻게 될까요? 내려가고 끌려가겠죠. 그랬을 때 첫 번째 알짜 힘이 얼마냐? 두 번째 가속도는 얼마고? A 혼자서 쓴 힘, B 혼자서 쓴 힘이 얼마냐? 그리고 이 실에 걸려있는 장력이 얼마야? 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랑은 이제 차별화된 게 뭐냐면, 아까는 내가 당겼기 때문에 몇 뉴턴의 힘을 줬는지가 눈에 확연히 보여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힘이 보이지 않죠. 네. 어떤 힘으로 움직일 것 같아요? 누구의 중력? B의 중력이에요. 그러면 A한테 중력이 작용 안 해? 하죠. 근데 왜 A의 중력은 영향을 안 줘? 맞아요. 아까 했죠. 자, 얘가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이 작용하는데 그 중력의 크기와 바닥면이 밀어올리는 수직항력의 크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운동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바닥면이 없는 B의 무게만큼이 실제로 물체를 움직이게끔 하는 알짜 힘이 돼요. 그래서 알짜 힘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물체의 무게가 알짜 힘이 돼. 그러면 선생님 우리 무게 구해야 되는데 무게의 원래 힘이 뭐예요? 중력의 원래 힘은 만유인력. 알아? 만유인력. 자, 그래서 만유인력, 중력, 그게 바로 무게를 만든 건데요. 자, 이 무게라는 거 어떻게 계산합니까? 무게로 계산하면 되죠. 무게. 말 그대로. 자, 그 중에서 A라고 하는 게 뭐였지? 가속도. 그래서 힘이 만든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그 능력, 가속도의 크기를 구했단 말이야. 근데 지구는요, 모든 물체를 잡아당기는 지구에서 작용하는 중력이라는 힘이 있어서 그 중력만큼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중력이 만든 가속도가 있어. 중력이 만든 가속도는 A라고 안 쓰고 뭐라고 쓴다? G라고 써요. 그래서 지구 중력 때문에 생긴 지구 중력 가속도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속도는 A라고 쓰는데 천체가 만든 가속도를 우리가 G라고 쓰는 물리에서의 습관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 G는 지구 중력 가속도구나 이거를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웠어요. 이게 얼마일까요? 9.8. 그래서 이게 바로 9.8이에요. 9.8m/s 제곱 이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 이거 잘 안 써요. 왜냐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숫자가 복잡하면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못 풀어서 9.8로 안 쓰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얼마 쓸까요? 하물림에 10 써요. 중학교에서만 9.8 써요. 그래서 중학교에서만 9.8 쓰는 거고요. 실제로는 고등학교에서는 다 10으로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0으로 쓸 건데 이 중력 가속도 10의 의미가 뭐냐면 얘 의미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중력 가속도가 10이에요. 이거 뭐냐면 지구에서는 1kg당 10N의 힘으로 당겨 이 뜻이야. 지구는 1kg당 10N의 힘으로 당길 거야. 그럼 2kg은 20N. 그게 2kg짜리의 무게입니다. 그래서 3kg짜리는 30N, 10kg짜리는 100N, mkg짜리는 mg 이렇게 표현한 거야. mg 이거를 우리는 무게라고 읽어준 거죠. 알겠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질량에다가 중력과 속도를 곱한 만큼이 그 물체의 무게가 돼요 라고 하니 얘 무게가 얼마게? 30N으로 당기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되고요. 또 중력과 속도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중력만 받아서 움직이는 물체는요 1초당 속력이 얼마씩? 1초당 속력이 얼마씩? 10씩 그래서 꼬맹아 여기에 물체가 있어? 얘 중력만 받아서 떨어지는 뭐지 말? 자유력하해. 1초당 속도가 얼마씩 빨라져야 돼? 10씩 빨라져.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 정지 상태였어요. 1초 지났어요. 속도가 얼마 될까요? 10. 2초 지났어요. 속력 얼마 될까요? 20. 3초 됐어요. 속력 얼마일까요? 30. 이 뜻이. 됐어. 지구의 중력과 속도는요. 중력만 받아서 떨어지는 물체는 1초당 속도를 10씩 빠르게 해요. 이게 중력과 속도의 뜻이에요. 알겠어? 그래서 중력과 속도는 지구의 중력과 속도 다르고 화성의 중력과 속도 다른 거예요. 어떤 중력과 속도가 나와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됐어? 중력과 속도는 1kg당 그 물체를 잡아당길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고요. 1초당 중력만 받아서 떨어지는 물체의 속력 변화량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중력과 속도가 10이기 때문에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임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이제 불러. 알자임 얼마? 얼마? 30. 그럼 가속도가 얼마일까요? 자, 가속도요. 몇 킬로짜리? 5kg죠. 30N의 힘으로 얘를 당겼잖아요. 맞아요? 네, 붙어있잖아요. 5kg짜리 물체를 30N의 힘으로 당겼네. 가속도 얼마? 60m. 자, 저식의 장력 구해. 빨리 쭉쭉 가. 3번, 4번, 5번. 해봐. 했냐? A의 알자임은 F는 MA인데 A의 알자임은 A의 질량에 A의 가속도 곱하는 거고요. B의 알자임은 B의 질량에 B의 가속도 곱하면 돼요. A 질량 2kg고요. 가속도 6이라고 했으니까 A 혼자서 쓴 힘이 12N입니다. 그죠? B는요 3kg이고 가속도가 6이라고 했으니까 B 혼자서 쓴 게 18N이라고. 그래서 알자임을 2대3의 힘으로 나눠 쓴 겁니다. 맞아. 하겠어. 그러면 이 실에 걸려있는 장력을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12N이죠. 됐죠? 12N의 알자임을 썼네요. 라고 하시면 되죠. 이해하나? 선생님 12가 어떻게 나와요? 라고 하면 잘 봐. 푸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여기에 있는 A는 어떤 힘 받아서 움직여? 누가 힘 줬어? 실이. A는 실이 잡아당기는 장력만 받고 움직여요. 그러니까 A의 알자힘이 그 자체가 장력이죠. 됐어. 저는요 B에서 장력 구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어요? 있죠. B 잘 보세요. B는 운동하는 동안 몇 개의 힘을 받을까요? 몇 개의 힘을 받을까요? 2개요. B는요 지구가 아래로 잡아당기는 중력 30N에 그래서 네 이것만 받으면 자유낙하 써야죠. 근데 못한 이유가 뭐야? 실이 못 가게 당겨주니까 그래. 맞냐? 근데 누구의 힘이 더 컸을까? 중력이 더 컸죠. 그러니까 중력 방향으로 움직이죠. 됐어? 그래서 서로 반대 방향의 힘이니까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면 바로 B가 쓴 알자힘이 나와야 돼요. 맞니? B가 쓴 알자힘이 얼마냐면 18이니까 T는 얼마다? 12
왜요? 실이 한 가닥이라서. 한 가닥의 실에 작용하는 장력은 어디나 똑같을 거니까. 그래서 A를 잡아당긴 장력을 구하셔도 되고요. B를 당기는 장력을 구하셔도 똑같다. 알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괜찮아? 하겠어? 이제 그 유명한 레벨부터 가자. 여기서부터가 고등학교 아이들 내신 문제였어요. 내신 문제다. 고등학교 A가시냐. 레벨 4 얼마나 대단할까? 뭘 것 같냐? 보이냐? 됐냐? 누가 내려가? B가 내려가죠? 뭐니까 누가 올라가? A가 올라가겠죠. 자, 1번부터 5번까지 구하시면 되겠네요. 해봐. 됐어. 1번 알짜임 얼마게? 16. 얼마? 10. 이게 10이야. 허리죠. 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물체의 무게가 알짜임이 된다 했어요. 자, 얘 무게가 얼마냐면 20N이고 얘 무게가 얼마냐면 30N인데 50이 아니고 10이라는 거죠. 왜요? 이 두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중이에요. 같은 방향 처음 보이는 것 뿐이지 반대 방향입니다. 왜냐면 A의 힘이 세면 A는 내려가겠죠. B의 힘이 세면 뭐합니까? A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A의 물체의 운동을 반대 방향으로 일으키는 두 힘이고요. 얘는 그 정도로 실을 꼬아놨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보이는 거죠. 펼쳐보면 두 힘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에요. 알겠어? 그래서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뺀 게 알짜힘 10N이고요. 알짜힘은 B의 무게에서 나오는 10N, 이 방향이 알짜힘이죠. 맞아. 네. 자, 그러면 이때 가속도가 얼마입니까? 질량분의 힘이라고요. 물체 총 질량이 5kg고요. 받은 힘은 10이니까 가속도 2입니다. 되겠죠. 자, 그랬을 때 A 혼자서 쓰님은요. A의 질량에다 A의 가속도 곱하네요. B가 쓰님은 B의 질량에다 B의 가속도를 곱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2kg 곱하기 2니까
구한 사람 얘기해봐. 어차피 다 틀릴 거니까 얘기해봐. 얼마일까? 민재 얼마니? 얼마 나왔어? 얼마? 어차피 다 틀릴 거야. 얘기해봐. 대답은? 그거 얼마 나왔어? 얼마? 4. 또야. 민채는? 얼마 나왔어? 4야. 또. 얼마 나왔어? 호동이는? 4요. 또. 4. 얼마 나왔냐? 다영아, 얼마 나왔냐? 너는 24. 얼마 나올까요? 4. 얼마 나올 것 같습니까? 24. 왜냐면요. 힘은 여러분들이 구한 얘 알짜 힘으로 구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서 아까처럼 책상 위에 있었던 게 아니고요.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그러면 얘한테 작용하는 힘은 몇 개냐고 2개예요.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 20에다가 그래서 실이 잡아당기는 장력 T가 있죠. 근데 이 중에서 누가 커요? T가 크죠. 그러면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야 알짜 힘 4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24. 맞죠? 여기서 구하셨어도 돼요. 여기서 보면 B의 입장에서 보면 중력 30에 장력이 T가 작용합니다. 근데 얘는 아래로 내려가니까 이 힘이 더 큰 거죠. 그래서 30에서 장력을 빼면 얘 알짜 힘 6 나와요. 그래서 장력이 24. 어느 쪽으로 구하셔도 한 가닥의 실이기 때문에 똑같은 장력이 생깁니다. 괜찮아? 하겠어? 이런 느낌이야. 되겠지? 천천히 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수능에서 나온다. 자, 수능에서는 여기다 하나를 더 달아. 그랬다가 이 새끼가 가다가 끊어져. 이제 이런 것들은 문제를 푸는 테크닉이야. 지금부터 그걸 내가 어떻게 풀어? 못 풀지 지금은. 하나씩 하나씩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푸는지를 알려드리면 가능한 거죠. 됐죠?
그래서 뉴턴의 운동 법칙이요. 오늘 엄청나게 중요한 거 했어요.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거지만 사실은 물리 문제를 풀 때는 작용 반작용이라는 게 안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가속도의 법칙을 안 쓰고 문제 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걸 여러분들이 배우신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7페이지가 레벨 1에 대한 17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레벨 1에 해당되는 그림이었고요. 그 다음에 18페이지의 맨 위에 보시면 레벨 2, 그 다음에 레벨 3,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레벨 4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됐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풀어나가실 수 있으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보세요. 20페이지. 자, 이제 우리가 푼 거 가지고요. 문제를 몇몇 개를 풀어 보셔야 되겠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실전 문제에 대한 감도 생길 거니까. 자, 20페이지부터요. 21페이지까지요. 문제 보시면 9문제 있어요. 시작.
풀었어? 30번? 자, 보자. 하나하나 볼까요? 자, 일단은 25번부터 29번까지는 다 풀었어요. 맞아? 자, 아직 못 푼 사람. 29번까지. 다 풀었어? 오케이. 자, 25번부터 29번까지 채점 좀 해볼래요? 거기 뒤에 빠른 답지 있죠? 채점 좀 해봐. 29번까지. 혹시 자, 25번부터 29번까지 중에서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27번 같은 경우에 우리가 레벨 1에서 배웠던 이제 기초적인 것들이 나와 있어요. 자, 보시면 25번이요. 질량비가 3대2인 두 물체가 있고 이 두 물체의 크기의 비율이 6대5입니다. 힘을 작용할 때 가속도의 비율은 자, 가속도는 질량에 의해 결정되니 힘 크기에 의해 결정되니? 질량일까요? 크기일까요? 네, 질량이죠. 크기는 전혀 상관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자, 가속도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질량입니다. 물체의 크기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량의 네? 어떤 거요? 물체의 크기의 비가 6대 5인 힘을 크기가 아니고 네, 질량의 비가 3대2고 힘의 크기가 라는 얘기네요. 네, 저는 왜 갑자기 크기가 나왔나니? 힘의 크기가 6대5랍니다. 이때 가속도의 크기 비율은 이라고 하는 거죠. 네, 질량분의 힘이니까 첫 번째는 3분의 6의 가속도가 생긴다면 두 번째는 2분의 5의 가속도가 생기는 거죠. 알겠어? 네, 그래서 몇 대면? 4대5. 네. 두 번째, 정지하고 있는 질량이 20kg인 물체에 10초 동안 일정한 힘을 작용해서 물체의 속도가 10이 되었습니다. 이 물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가속도 여러분들 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F는 MA로 R자 힘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F는 MA를 이용해서 R자 힘 구할 거야. 그러려면 저는 질량도 알아야 되고 가속도도 알아야 되는데 이물체의 질량은 얼마로 나온 거냐면 20kg로 나왔고요. 가속도는 직접 나오지 않았으니까 계산하면 되는데 맨 처음에 정지되어 있다가 속도가 10만큼 될 때 걸린 시간이 얼마냐면 10초예요. 그러면 얘는 가속도가 1이겠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R자 힘을 구하면 R자 힘은 20N이야 라고 하는 걸 구해내라는 얘기였죠. 자, 그 다음에 27번 문제는 여러분들 레벨 1에서 보고 있는 거라서 질량이 1대2인 물체를 12N의 힘으로 밉니다. 자, 그러면 이때 힘도 1대2로 나눴을 거고 가속도는 3kg를 12N의 힘으로 밀었으니까 4일 겁니다. 자, 그래서 기억 보기에 보시면 가속도의 크기가 4라고 하는 거 맞는 거고요.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의 크기는 A와 B가 같을 수 없어요. 1대2로 나눴으니까 A는 4N의 힘을, B는 8N의 힘을 받을 거고요. 디귿. 운동하는 동안 B가 A에 작용하는 힘은 A가 B를 민 힘이랑 똑같겠죠? 얼마? 8N으로 고치십시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8번 보시면 마찰이 없는 수평한 얼음판 위에서 60kg의 민수와 30kg의 기호가 서로 줄을 당기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60kg짜리 사람도 있고 30kg짜리 사람도 있단 말이죠. 60kg짜리 사람이 있고 A, 30kg짜리 사람이 있는데 서로 줄을 당겨요. 자, 근데 볼래요? A와 B 사이에 줄이 몇 가닥입니까? 한 가닥입니다.
한 가닥의 줄에는 항상 똑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A가 줄을 세게 잡아당기거나 B가 줄을 더 세게 잡아당기지 않습니다. 됐어? 네. 그래서 이 줄에 걸려있는 힘은 다 똑같기 때문에 줄이 A를 당기는 힘이나 줄이 B를 잡아당기는 힘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크기의 힘을 받을 텐데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질량이 달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네. A는 N분의 F인데요. 됐어? A한테 작용한 힘이나 B한테 작용한 힘이나 힘의 크기는 둘 다 F로 똑같은데요. 질량이 얼마냐면 A의 질량은 60이고 B의 질량은 30이기 때문에 가속도의 크기가 B가 2배 더 커요. 예를 들어 얘의 가속도가 1이라면 얘의 가속도는 2가 되는 거죠. 이런 식이 돼요. 됐어? 그래서 같은 크기의 힘을 받더라도 가속도가 큰 애가 훨씬 더 많이 움직여요. 라는 느낌이야. 알겠어? 힘은 똑같이 받습니다. 하지만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가속도의 크기가 달라.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가 다르면 같은 시간 동안에 끌려오는 거리가 다르다고요. 됐죠? A가 1만큼 끌려올 동안 B는 2만큼 끌려오고요. A가 2만큼 끌려오면 B는 4만큼 끌려온다고요. 왜? 가속도의 B가 1대 2니까 같은 시간 동안에 움직이는 정도가 1대 2로 달라요. 됐어? 너네 신기한 거 알아요? 지구가 있잖아요. 근데 네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몸무게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만약에 너네가 60kg이라면 지구가 너네를 600N의 힘으로 당겨요. 근데 너도 지구를 600N의 힘으로 당긴다는 걸 좀 전에 배웠잖아요. 근데 우리요, 실제로 우리가 옥상에서 떨어지면 지구가 나를 당기는 힘이나 내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나 똑같은데 누가 떨어지니? 내가 떨어지지 지구가 떨어지잖아요. 알겠어? 지구가 끌려오지 않는다고요. 왜일까요? 지구는 엄청나게 질량이 크고요. 거기에 비해서 나는 질량이 작기 때문에 똑같은 크기의 힘을 받더라도 움직이는 건 질량이 작은 애가 움직이는 거죠. 알겠어? 그래서 내가 지구를 향해 떨어집니다. 지구가 나를 향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 이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똑같은 크기의 힘을 받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질량이 작기 때문에 가속도의 크기가 다르게 나타나서 가속도의 크기가 큰 애가 훨씬 더 잘 움직이게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28번 문제입니다. 자, 그랬을 때 민수의 가속도는 얼마이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민수가 60kg짜리네요. 30N의 힘으로 당겨요. 그러면 서로가 당기는 힘이 30이거든요. 근데 민수는 60kg거든요. 그러니까 60 아니야? 만수야? 만수야 민수야? 네, 만수래요. 네, 그래서 얘 가속도는 얼마? 2분의 1. 얘 가속도는 얼마? 1. 이런 거. 그래서 만수의 가속도를 물어봤기 때문에 2분의 1로 쓰는 게 맞죠. 자, 그 다음에 29번 보시면 다음 그림과 같이 직선의 에어트랙이라고 하는데 가끔 가다가 이거 학교에서 실험하는 학교들도 있더라. 자, 뭐냐면 가끔은 EBS에 봐도 그런 거 있더라. 이렇게요, 통 속에 드라이 아이스 집어넣고요. 이 통이 이렇게 닫혀있는데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드라이 아이스가 들어있어. 근데 드라이 아이스는 무슨 성 물질이래? 승화성 물질이야. 고체가 뭘로 바뀌어? 기체로 바뀌어. 근데 고체가 기체가 되는 순간 부피가 1700배죠. 대략 그래, 평균적으로. 그러면 요만큼의 드라이 아이스가 이산화탄소가 되면서 부피가 1700배 커진다고. 그러면 여기를 꽉 채우고도 남겠지. 그럼 밖으로 나가고 싶지. 그러니까 밑에 구멍이 있는 이쪽으로 드라이 아이스에 이산화탄소가 막 빠지려고 그러겠지.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밑으로 막 내려가려고 하니까 이 통이 뭐 하겠니? 떠. 그래서 여기에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띄우면요, 바닥과 물체 사이의 마찰보다 훨씬 더 작은 마찰밖에 작용하지 않아. 마치 우주와 같은 상태, 마찰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얘를 통하고 치면 마찰이 없기 때문에 얘가 등속도를 줄 거야. 됐어요? 네. 그래서 마찰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실험이 바로 이 드라이 아이스 실험이에요. 에어트랙. 됐어요? 이런 실험들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에어트랙이라고 하는 게 마찰을 없앤 실험 장치라는 뜻이에요. 자, 그 위에 글라이더를 집어넣고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면서 용수철의 추의 움직임을 살펴보았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기억 보시면 글라이더가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면 용수철은 휘어지지 않니? 라고 했는데 꼬맹아 이거는 도대체 무슨 문제일까? 우리가 배운 것과 얘는 무슨 관계가 있어? 이거 뭡니까? 관성입니다. 관성입니다. 됐죠? 그래서 어떤 힘도 작용하지 않을 때 물체는 원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관성이 성립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출발할 땐 휘겠죠? 근데 등속도로 쭉 가면 휠까 아닐까? 아니에요. 됐죠? 네, 아닌다는 얘기는 뭘까? 이 새끼 가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용수철을 매달아 놓고 이렇게 풀을 놨는데 출발하면 얘가 이렇게 쏠리겠죠. 급정거하면 이렇게 쏠리겠죠. 맞아요? 근데 얘가 20의 빠르기로 계속 가고 있어. 그럼 얘 안 쏠린대. 안 쏠린다는 얘기는 얘는 가고 있니 안 가고 있니? 얘 가고 있어. 얘가 20의 빠르기. 얘랑 같은 속도로 가고 있어. 근데 신기한 거 보여줄게. 전철을 타서 전철이 막 간다? 전철이 막 가죠.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전철이 막 가. 생각하고 있어. 전철에 네가 앉았어. 네가 손으로 이렇게 공을 잡고 있다. 전철이 20의 속도로 가고 있어. 연락달라 1초에 20m일까? 그때 네가 의자에 앉아있으니까 나도 20분 가고 있겠죠. 네가 손으로 잡고 있으니까 이 공이 20분 가고 있겠죠. 그렇죠? 근데 내가 이 공을 똑바로 던져. 퓨. 그럼 올라갔다가 떨어지겠죠. 어디로 떨어질까? 얘를 똑바로 던졌어요. 근데 난 20분 가죠. 어디로 떨어질까? 내 손으로 떨어질까? 아니면 뒤로 떨어질까? 앞으로 떨어질까? 생각해봐. 평 던졌어. 어디로 떨어질까? 왜냐면 얘가 던져서 올라가는 동안 나는 앞으로 갈 거거든. 1초에 무려 20m 가. 어디로 떨어질까? 내 앞으로 떨어질까? 나 똑바로 던졌거든요. 뒤로 떨어질까? 아니면 다시 내 손바닥으로 떨어질까? 내 손바닥으로 떨어져. 내 손바닥으로 떨어져. 그러니까 얘가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까지 2초 걸렸다고 쳐봐. 그럼 난 그동안 몇 미터 가냐? 40m 가. 내가 40m 갔어. 나 여기다? 근데 다시 내 손으로 떨어질게. 그러면 얘는 올라갔다가 내려올 동안 어떻게 움직였을까? 올라가는 동안에도요. 자동차의 속력과 똑같은 속력이 옆으로 가면서 이렇게 옆으로 가면서 떨어지고. 됐어? 그러니까 다시 내 손바닥에 떨어지죠. 얘도 똑같이 옆으로 됐어? 10의 속력으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운동하는 공간에 있는 모든 물체와 사람은요, 그 공간하고 똑같은 속력, 똑같은 빠르기로 해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손에 가만히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공도요, 전철과 같은 속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던졌을 때 위로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전철 속도로 앞으로도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떨어질 거예요. 이게 운동관성이에요. 근데 안에 있는 사람이 보면 뭐라고 느끼냐? 밖에 있는 사람은 공이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네! 이렇게 느껴. 밖에 있는 사람이 보면. 알겠어? 안에 있는 내가 보면 헤이! 이 새끼 똑바로 올라갔다 똑바로 떨어졌네. 왜? 자기도 가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하고. 나 그냥 앉아있어. 나 멈춰있어. 그러니까 공도 똑바로 올라갔다 똑바로 됐어. 그냥 내려와 라고 생각하는 착시가 생겨요. 안에 있는 사람이 보면 공은 똑바로 올라가다 똑바로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밖에서 보면 공은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가고 있죠. 비행기를 탔어.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 적성 검사라는 걸 해요. 왜냐면 선생님 때 문이과를 나눠야 되거든요. 문과가 적성이지, 이과가 적성이지. 이런 고등학교는 적성 검사를 해줘요. 그걸 많이 해요.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도 가끔가다 적성 검사를 하면 그 적성 검사 모양이 오각형이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원래는 적성 검사를 하시면 이렇게 오각형이 이렇게 나와서 자기의 적성에 따라서 얘가 조금 더 튀어나오거나 조금 더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죠. 저는 삼각형이 나와요. 삼각형. 전 여기가 없습니다. 이게 뭘까요? 문과 적성이야. 전 이게 제로예요. 그래서 저는 문과적 성향이 없어요. 이런 모습이에요. 전 여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뭐가 있는지 몰랐어요. 아예 없어서. 근데 다른 애 보니까 저랑 모양이 달라서 보니까 여기에 뭐가 있더라고요. 아, 이게 문과적 성향이구나. 그러면 적성 검사를 학교에서 해주지 않을까? 그래도 그러면 이제 대충 요즘에는 뭐 MBTI 뭐 그거 하는데 그거 하나고는 좀 다르거든요. 문과적 성향, 이과적 성향, 그다음에 여러분들 뭐 추천 진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선생님은 추천 진로 1등이 뭐게요? 군인이었어요. 여군. 선생님이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전투 비행기 조종사.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 너네는 앞으로 뭐 하고 싶냐? 선생님 그런 거 해보고 싶고요. 근데 처음에는 선생님이 여중 여고 나왔거든요. 근데 추천 진로가 여고 나와가지고 막 울었었거든요. 고일 때. 근데 살면서 보니까 걔가 정확했던 것 같아. 그 길 갔어야 될 것 같아. 뭔가 근거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십시오. 재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로가 노무였어요. 그래서 애들이 막 놀렸어요. 그랬었는데 살다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선생님 전투 비행기 이쪽에 관심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비행기를 이렇게 타요. 여기에 폭탄이 실려 있습니다. 폭탄을 투하하죠. 이제 2차 대전 막 이런 데 가면 막 폭탄을 떨어뜨려서 이제 적군을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정말 다 수공으로 떨어뜨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자의 정말 본능적인 계산. 그거에 의해서 그냥 떨어뜨리다 보면 아군도 죽고 적군도 죽고 그래요. 요즘은 컴퓨터가 계산을 해서 정확한 위치 계산을 해주는데 옛날에는 정말 스킬이죠. 저거를 떨어뜨리는데 여기에 아군이 있고 여기 적군이 있어요. 어디에서 떨어뜨려요? 아군이 A일까요? 이 비행기가 막 날아가다가 폭탄이 있는 이 뚜껑을 열어야죠. 그래야 이 새끼가 떨어지죠. 어디서 열어요? A에서 열어야죠. B에서 열면 뒤지죠. A에서 열어야 얘가 자기막하면서 비행기가 가는 속도만큼 관성되면 갑니다. 그래서 얘가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져요. 비행기 속도. 됐어? 이렇게 떨어진다. 근데 이런 그림도 봤는데 폭탄이 떨어질 때 폭탄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림도 봤는데요? 그런 사진도 봤는데요? 이거 뭘까? 그건 이렇게 좀 날린 거 아니에요? 비행기는 이리로 가는데 폭탄을 떨어지는데 폭탄이 쭉 떨어지는 대단히 빨리 떨어지니까 막 두두두둑 떨어지는 걸 봤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도 있고 그래서 폭탄이 처음 거 여기 있고 그 다음 거 여기 있고 그 다음 거 여기 있고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도 봤어. 그런 사진 안 봤냐? 관심이 없구나. 이런 거 보거든요. 뭔가 달라. 또 어떤 폭탄은요 이렇게 떨어져요. 이미 투하하고 가는데 지금 그게 영재 문제지. 폭탄을 똑같이 4개를 또 떨어뜨리더라고요.
비행기가 일정한 속도로 가면서 떨어뜨리면 비행기가 10m/s의 속도로 간다고 쳐봐. 그러면 이 새끼는 떨어지면서 옆으로 10으로 가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 10m 됐어? 얘가 갈 때 비행기도 10m 가거든요. 거기서 또 떨어뜨려요. 됐어? 그러면 얘는 옆으로 됐어? 여전히 10m 가면서 떨어져서 여기 있겠죠? 그러면 새로 떨어진 게 떨어지면서 옆으로 가서 여기 있어요. 등속도로 가면 폭탄들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비행기가 등속도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폭탄들도 떨어지면서 그 속도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관성이 붙어서. 신기하죠? 이 새끼 뭘까요? 네. 얘는 비행기가 속도를 점점 빨리 하면서 가는 겁니다. 처음에 얘 떨어뜨릴 때 속력은 10이었는데 얘 떨어뜨릴 때 속력은 20. 얘 떨어뜨릴 때 속력은 30. 그래서 비행기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떨어집니다. 신기하죠? 그런 모습이에요. 비행기가 속도가 일정할 때 떨어뜨렸을 때 모습. 비행기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떨어지고 비행기의 속도가 점점 느려지면서 떨어지고 모습이 다 나와요. 저런 거 내년에 자소서에 쓰시래요. 신기하죠? 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렇게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또 떨어질 때 여기를 열면 그냥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적금 머리 위에 떨어뜨려야지 여기 쓸데없이 여기가 떨어질 거죠. 그래서 네, 여기서 떨어뜨려야 등속도가 완전히 이렇게 떨어져요. 이게 운동 완성 때문에 알겠냐? 이런 거죠. 신기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있는 추론 선생님이 오늘 여러분들 50분 조금 안 돼서 끝내드릴 거예요. 이 뒷타임에 내신 수업이 바로 있는 친구들이 있대요. 그래서 잠깐 뭐 먹고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을 좀 달라고 하셔서 50분 조금 안 돼서 끝내드릴게요. 그렇다고 더 일찍 끝내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빨리빨리 움직여서 물 드시고 가실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보시면 글라이더가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인다면 거기에 매달려 있는 용수철도 추도 그 속도로 가는 운동 반동 때문에 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고요. 니은 글라이더의 속력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급출발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디로 쏠려? 뒤로 쏠려. 됐어? 네,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글라이더의 속력이 증가하면 용수철은 운동 방향으로 휘는 게 아니고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휘어요. 자, 그 다음에 글라이더의 운동이 같을 때 추의 질량이 작을수록 용수철이 많이 휘니 자, 휘는 건 관성 때문인데 관성은 질량에 의해 결정돼요. 관성이 커야 많이 휩니다. 알겠어?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1번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 넘어갈게요. 30번부터 33번까지 중에서 몇 번 풀었어? 몇 번까지 풀었어? 33까지 다 풀었니? 33까지 다 됐어요? 네, 채점해보세요. 자, 보시면 30번이요. 30번 보시면 힘과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걸 찾아라 그랬는데 직선상에서 일정한 속력을 유지하면서 일정한 속력을 유지하려면 힘이 필요하다? 일정한 속력 등속도를 유지하려면 힘 필요해요? 아니죠. 합력이 0일 때거든요. 그때는 어떤 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운동 방향으로 알자 힘이 작용한 물체의 속력은 빨라집니다. 당연하죠. 근데 두 번째, 물체의 가속도의 방향은 항상 알자힘의 방향과 일치합니다. 알겠죠? 알자힘의 방향이 가속도 방향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등속직선 운동하는 물체의 가속도는 0이다. 등속직선은 등속도 운동이죠. 등속도 운동은 가속도가 0의 운동이에요. 네. 5번. 일정한 속력으로 커브길을 도는 자동차는 가속 운동을 한 거다. 네. 커브길을 돈다는 얘기는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가속도 운동인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자, 방향이나 빠른 길을 변화시키는 거 가속도고요. 그때는 알짜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등속 원운동도 힘받아야만 하는 운동입니다. 자, 31번 가죠.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질량이 m인 물체를 4N의 일정한 힘으로 잡아당겨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여러 방향으로 힘이 작용했을 때 물체의 합력이 똑같이 4N이 되려면, 그래서요 4N은 직선 방향으로 모는 종이 몇 칸이요? 4칸이면 되겠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평행사변형 그려보세요. 가, 나, 다. 됐어? 그랬을 때 네 대각선이 모는 종이 4칸인 걸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몇 번일까요? 네, 가가 4N이 나온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나는 몇 뉴턴 나옵니까? 나는 몇 뉴턴 나옵니까? 어? 근데 가가 4뉴턴이 나와요? 나오네. 어? 가가 4뉴턴 나와요? 그렇구나. 나는 몇 뉴턴 나와요? 나는 4뉴턴에다가 이거 하시면 얼마 나와요? 2루트 5 나옵니까? 네. 다는요? 4 나옵니까? 다도 4 나와? 네. 오. 그러면 4뉴턴 나오는 게 가하고 다야? 네. 네. 그렇군요. 자, 32번. 다음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놓여있는 B 위에 A 얹어. 자, 얘네들 질량은 보는 거랑 같고 정지한 상태니까 합력 0이야.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찾아봐 라고 했습니다. 이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평행한 면이 있어요. 마찰이 없는 면에 이렇게 무거운 B를 놓고요. 그 위에 가벼운 A 얹어. A와 B고 질량은 M이고 그리고 3M이야. 첫 번째요. 중력은 다 봤습니다. 지구가 얘를 3mg의 힘으로 잡아당기고 얘도 mg의 힘으로 잡아당겨. 이제 이렇게 써도 돼? 중력? 네. 자,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고요. 그러면 잡아당기면 A가 중력만 받는다면 정지할 수 없죠. 자, 중력을 받은 만큼 A가 내려가려고 누굴 눌러야 되니? B를 누릅니다. 자기 무게만큼. 그러면 B가 돼서 A를 밀어 올리는 수직 항력을 중력과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주죠. 그래서 합력이 0이죠. 자, 그러면 실제로요. B는 어떻습니까? B는요. 지구도 자기를 당기고 위에 있는 A도 자기를 누르니까 그래서 B라고 하는 물체는요. 바닥을 자기의 무게와 위에 있는 물체가 자기를 누르는 힘을 합한 만큼 누릅니다. 4mg로 바닥을 누르겠죠. B가. 그러면 바닥이 B를 4mg로 누릅니다. 그러면 B에 꽂혀있는 작용점 다 더해보시면 B도 합력이 0입니다. 알겠어? 이렇게가 그려져야 돼. 자, 그러면 그 중에서 기억 볼게요. B가 A를 떠받드는 힘은 mg입니다. 맞는 얘기네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B가 수평면을 누르는 힘은 3mg가 아니고 4mg로 바꾸셔야죠. 디귿. A가 B를 누르는 힘과 B가 A를 떠받드는 힘은 무슨 관계니 이거? 작반이지 작용반자. 힘의 평형 아니라고요. 자, 그 다음에 리을. 지구가 B를 당기는 힘과 수평면이 B를 떠받드는 힘은 작용 반작용? 아니요. 그 안에 있는 주어와 목적어만 바뀌어야죠. 새로운 단어 들어가는 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힘은 작용 반작용의 힘이 아닙니다. 알겠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33번 보시면 그림은 여러 가지 스포츠 종목과 각 장면에 대한 설명인데 세종과고는 스포츠 과학이라는 과목을 배워요. 요즘에는 스포츠 과학이라고 하는 영역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특히 뭐 야구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수영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조금만 연습하는 자세 이런 것들만 바꿔도 기록이 급격히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과학이 따로 있고요. 세종과목으로 그게 아예 과목으로 있더라고요. 자, 다음은 여러 가지 스포츠 종목과 각 장면에 대한 설명을 나타낸 건데요. 자, 그 중에서 가나다는 운동 법칙 중 어느 각각 어디에 해당됩니까? 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김연아 같아요. 얼음판 위에서 미끄러진다. 자, 얼음판 위에서 미끄러지는 거 뭡니까? 반성이죠. 자, 선수를 미는 힘의 크기가 클수록 또 선수의 질량이 작을수록 두 선수의 속력의 변화가 크다. 뭡니까? 가속도 법칙이죠. 자, 그 다음에 선수를 얼음판에 미는 힘이 클수록 얼음판이 선수를 미는 힘도 크다. 이건 뭡니까? 가속 반작용이죠. 이런 것들. 자, 34번부터요.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할 텐데 34번부터 37번까지요. 한 3분 안에 풀 수 있을까? 해봐.
자, 34번부터 37번까지 중에서요. 지금이 46분이라서 오늘만 조금 일찍 끝낼게요. 자, 같은 크기의 합력을 작용했을 때 가속도의 크기가 1대 2대 3인 세 물체가 있다. 자, 같은 크기의 힘을 주기 때문에 가속도의 비율은 질량 때문이에요. 질량과 가속도는 반비례 관계니까 반비례 관계로 계산하시면 6대 3대 2가 나오는 거 어렵지 않아야 되죠. 자, 그 다음에 35번 보시면 그림은 널뛰기에서 영희가 너를 불러 수기가 떠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수기에 작용하는 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공중에 수기가 떠있다 라고 하는 거 위로 올리는 힘이 컸기 때문이겠죠.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수기는 떠있는 동안 널이 미는 힘을 받았다 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떠있는 동안 널이 미는 힘을 받을 수 있어? 아니 널에 있을 때 받는 거죠. 떠 있으면 이미 널한테 힘을 받을 수가 없어요. 떠 있는 동안 수키에게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수키의 무게와 같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너를 못 밀면 얘 떠 있는 동안 무슨 힘만 받니? 중력만 받아요. 알겠어? 네. 그래서 얘가 받는 힘은 중력입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영희가 세게 고를수록 떠 있는 동안 수키에게 작용하는 힘은 커진다? 떠 있는 동안은 항상 중력밖에 안 받아요. 됐죠? 근데 처음에 밀릴 때 더 큰 힘을 받지만 떠 있고 나서 널에서 분리된 후부터는 중력밖에 안 받는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36번 그리고 공주가 탑에서 사과를 가만히 놓아 떨어뜨리면 밑에 있는 왕자는 뒤져요. 이거 안 뒤져요? 35번 네. 이거에서 답이 기억되는 거 아니요? 니은이에요. 니은.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35번의 답이 뭘로 되어 있다고요? 네. 자, 그럼 사과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세요. 네, 사과는 중력만 받아 자유낙하합니다. 자, 사과의 질량이 클수록 빨리 떨어진다 라고 했는데 꼬맹아 중력만 받아 떨어지는 모든 아이들은 가속도가 똑같죠. 1초당 얼마씩 속도가 늘어나요? 10씩 늘어나죠. 가벼운 애를 떨어뜨리던 무거운 애를 떨어뜨리던 어떻게 떨어질까요? 동시에 떨어집니다. 무겁다고 해서 더 빨리 떨어지지 않습니다. 알겠어? 뭐 갈릴레이가 실험했던 거 기억나세요? 피사의 사탑에서 깃털과 쇠고수를 떨어뜨렸을 때 진공이라면 누가 먼저 떨어지니? 동시에 떨어져. 질량하고 무관해. 왜? 가속도는 똑같이 9.8입니다. 알겠어? 네, 이입니다. 자, 그래서 사과의 질량이 클수록 빨리 떨어진다는 건 있을 수 없고요. 사과의 질량이 클수록 큰 힘을 받는다? 힘은 크게 받죠. 무게가 크니까. 됐죠? 하지만 가속도는 똑같습니다. 왜요? 1kg짜리가 받는 힘, 가속도는 A는 n분의 F인데요. 1kg짜리가 받는 힘은 16N이라서 가속도가 10이고요. 10kg짜리가 받는 힘은 100N이라서 가속도가 똑같이 10입니다. 알겠어? 질량이 커지는 만큼 당기는 힘이 똑같아야 커져야 가속도가 같겠죠. 됐습니까? 네,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거고 떨어지는 동안 사과의 가속도는 일정합니다. 맞습니다. 그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나머지 문제 숙제로 하시고 시험 끝나고 그래서 네, 3주 후에 10월 둘째 주에 뵙죠.